안녕하십니까. 문부성 영어에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임지호 영어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부성 영어의 유형과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대책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먼저 저는 15년 이상 동안 문부성 영어를 가르쳐 왔고요.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다양한 학생들의 그러한 합격 후기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문부성 영어의 먼저 유형부터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대책 방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부성 기출문제를 보신 분들은 지금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문부성은 매년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 물론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패턴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과거 10년 동안에 걸친 문부성 문제를 한번 분석해서 어떤 유형으로 지금까지 나왔고 거기에 따른 대책 방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과거에 10년 동안에 나왔던 과거 기출문제의 총 문제 패턴은 총 9개의 유형으로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먼저 가장 기본적인 패턴 파트 1, 파트 2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역시 3가지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휘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수거 문제. 수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에 문부성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었지만 한참은 또 나오지 않다가 최근에는 또 수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올해는 어떻게 또 변화될지는 또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죠. 그 다음 문부성에 있어서 가장 학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문법 파트가 파트 1, 파트 2에서는 같이 여러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문부성 영어의 꽃이죠.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파트 3의 틀린 문장 찾기가 역시 아마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 가장 어려워했던 그런 문제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문장 찾기 파트 3와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한 문법 문제를 요구하는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문제의 흐름을 이해해서 접속 부사라든지 이런 접속사를 어떻게 정확히 집어내야 될지도 정확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서 풀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가장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어느 영어 시험이나 전부 다 출제되고 있는 독해 파트가 파트 4, 파트 5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5에서는 장문 독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수능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전부 다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 문제, 빈칸 추론 문제가 여러분들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때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느낌으로써 접근을 했다가는 굉장히 많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는 특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 문장 느낌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빈칸 추론 문제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물론 장문 독해도 마찬가지죠. 되셨나요? 자, 지금까지가 총 9개 패턴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이런 패턴으로 나오겠지만 변수로서 작용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죠.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파트 3의 틀린 문장 찾기가 나오지 않으면서 뭐로 대체가 될 수 있냐면 동의, 수거를 고르는 문제라든지 또는 문장을 배열해라 라는 문제의 유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틀린 문법을 찾아라 라는 그러한 패턴으로서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유형으로서 나올 수 있는지는 전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어휘, 그리고 수거, 문법, 그리고 나서 마지막엔 독해를 정확히 해석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지금까지의 문부성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공인영어시험과 문부성 영어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부성 영어와 국내 공인 영어 시험과의 비교가 되겠는데요. 먼저 대부분의 대학생분들이 그죠? 가장 공부를 많이 했었던 그러한 토익이기도 한데요. 토익과 같은 경우에는 문부성 영어와는 가장 비슷한 점이 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익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본문 내용이 물건을 선적했는지 또는 스케줄의 변화라든지 또는 광고, 홍보 같은 그런 문장들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토익에서는 굉장히 깊은 수준의 그러한 문법 문제는 거의 나오지는 않고 있죠. 하기 때문에 토익에서는 그죠? 문부성 영어 물론 굉장히 좋은 그죠? 시험이기도 하지만 그죠? 문부성 영어와의 그죠? 유사성은 많이 찾아오기는 힘듭니다. 두 번째, 역시 토플도 마찬가지죠. 토플도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는 대학생들 또는 대학원생들이 역시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기도 한데요. 토플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서는 대부분 문제 내용 자체가 나비의 진화라든지 그죠? 목성의 구조라든지 이런 굉장히 학문적이고 또는 전문적인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문법도 나오지는 않고 있죠. 하기 때문에 토익이라든지 토플과는 문부성 영어는 많은 유사성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미국 이외에 다른 국가로 영국이나 또는 호주나 캐나다로 유학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는 IELTS라고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 IELTS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문부성 영어와 많은 유사성을 보일 수 있는 게 IELTS라고 하는 것은 영국식 영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식 영어. 그 다음 두 번째, IELTS 영어는 문부성 영어에서 나오고 있는 굉장히 장문 독해, 긴 독해 내용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IELTS에서는 어휘라든지 또는 독해 파트, 특히 장문 독해와 같은 부분에서는 문부성 영어와 많은 유사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부성 영어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문부성 영어를 시험을 보기 위해서 탭스라고 하는 시험을 같이 병행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탭스 같은 경우도 역시 문부성 영어와 어휘 면에 있어서는 많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요. 첫 번째, 문부성 영어에서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장문 독해가 마지막 파트 5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탭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단문 독해로 이루어져 있죠. 하기 때문에 만약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단문 독해에만 익숙해져 있다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장문 독해를 보게 됐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문부성 영어 시험은요, 여러분들 전부 다 알고 있다시피 60분 동안 총 50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문부성 영어의 역시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탭스에서 나오는 그러한 짧은 단문 독해만 보다가 시험장 들어와서 장문 독해를 봤을 때는 많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탭스에서 역시 조금 아쉬운 점은요. 문부성 영어에서는 파트 3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문법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탭스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래서 고급 문법까지는 그렇게는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휘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유사성을 띠고 있지만 문법이라든지 또는 장문 독해가 좀 없다는 것은 문부성 영어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편입 영어라든지 또는 공무원 시험 영어가 되겠는데요. 편입 영어나 공무원 시험도 굉장히 좋은 시험이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들도 많을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편입 영어나 또는 공무원 시험과 같은 영어는 대부분 미국식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영국식 영어보다는 미국식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부성 영어 같은 경우에는 출제위원이 일본, 그렇죠? 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국식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래서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의 차이점 같은 것들. 먼저 첫 번째, forbid 같은 대표적인 동사들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from을 써야 되는지 또는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지 이런 차이점들도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의 차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get과 같은 준사역 동사들 역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를 쓸지 말지, make라는 사역 동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과거 분사를 쓸지 말지, 또는 if나 whether라는 접속사가 그래서 뒤에 or, not 이라는 형태와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는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의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will, 조동사도 역시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otherwise, 그래서 접속 부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역시 차이점을 보이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역시 그래서 문부성 영어와는 굉장히 많은 영어에 있어서는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문부성 영어와 국내 공인 영어 시험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유사성과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어떻게 공부해야지 가장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논해 보고자 합니다. 자, 문부성 영어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미국식 영어와 일본의 영국식 영어 두 가지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문부성 영어를 대비하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다시 말해서 미국식 영어보다는 영국식 영어 또는 그 일본식 영어 문법에 보다 빨리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본 공인 시험 중에서는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Eiken이라고 하는 영어 시험이 있습니다. Eiken에 나오는 그러한 독해 지문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부성 영어를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역시 일본 대학에서 나왔던 그러한 본고사 영어 문제들, 그 안에는 문법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해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 대학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다루고 있는 교재를 아카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본 문부성 영어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일본 교재, 다시 말해서 영국식 문법에 그죠? 빨리 노출을 시켜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대비 방법도 국내 입시의 어떤 공인 시험보다는 그죠? 일본 시험을 많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대비해 두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과 문부성 영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향과 그리고 나서 대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